신기해. 이렇게 테토남들 사이에서 어떻게 애견남이 잘할 수가 있지? 자, 이제 두 문제 풀어봤고, 사실은 이제 봐봐. 이 78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생긴다? 개 쉬워. 봐봐. 개 쉬워.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 일상생활 공간의 변화, 경제활동 소비 공간의 변화. 자,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미안한데. 이미 다 우리가 했어. 앞에 핵심 자료를. 맞죠? 그 정도 수준이요. 경제활동 변화 보시면, 그치. 요거는 조금 영향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다국적 기업의 증가, 밑줄. 그거는 좀 보셔야지.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은 좀 볼 필요가 있지. 통신의 발달로 뭐 금융거래 활성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만 보시면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화 내가 지웠구나. 그 공동화 현상을 정확히 적용받는 게 다국적 기업이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공장을 어디에 둘까요? 개발도상국에 둘까요? 선진국에 둘까요? 그것만 알면 돼. 어디에 둘까요? 개발도상국에 두겠죠. 아까 한 거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회사 사무실을 어디에 둘까요? 본국이나 선진국에 둔다. 본국에는 본사를 두고 선진국에 지사를 둔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게 다국적 기업이야. 그걸 갖고 고1 때는 문제를 내는데 이런 걸로 윈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점포 봐봐. 전화 인터넷을 통한 거래 활성화는 무점포 업체 등장. 이게 뭔 소리야? 인터넷 쇼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지? 뭐 홈쇼핑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점포 업체, 가게가 없는 업체. 그런데 이미 우리가 편의점이랑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녹여서 문제를 낼 건데 그건 또 나중에. 알겠죠? 그렇게 보통 녹여서 문제를 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격차 발생, 뭐 생태환경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그치. 지역격차 발생,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쵸. 보시면은, 생태통로, 선박평형수 같은 암기형 문제들을 사냥할 때 좀 외워주셔야 된다. 중3 때도 나오긴 한다. 알겠죠? 이런 것만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은 많이 끌 수가 없고, 이제, 자, 기껏해야, 80페이지 2번 가보세요. 80페이지 2번. 이게 이제 아까랑 그나마 겹치는 단원의 문제인데, 솔직히 다 맞출 거라고 봅니다. 자, A 한번 볼게요. OX? A는, 그쵸. OX? 1번 풀어보세요. 1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O예요? X예요? X죠. 지가 도심도 아닌데 어쩔 거예요. 알겠죠? 자, B는 통근이 가능한 공간 범위이다. 맞아요? 틀려요? 주말 생활권 안쪽이니까 뭐 괜찮죠. 이것도 O 동그라미 해줘야죠. 그쵸. 교통이 발달할수록 B가 늘어날까요? 그렇겠죠. 잘했어요. 이런 거예요. 허무하죠. C가 1차 산업 비율이 높다. 당연하겠지. 그쵸? 바깥에 있는데. A는 C보다, 그쵸. 통근 비율이 높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겠죠.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단원이 겹칠 뿐 어렵지 않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원으로. 쉬운 단원을 하나 좀 볼 건데, 90페이지. 이것도 보지 말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90페이지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는 내신 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괜찮고요. 지금 이제 좀 더 어려운, 좀 더 윈터 때 가치 있는 문항을 좀 배울게요. 50부터 100은 넘어가고, 이제 150. 100에서 150 보시면은, 그렇지. 이제 인권 헌법 단원 들어갑니다. 102페이지 펴십시오. 102페이지. 쌤이 준 100부터 150페이지까지 또 잘라놓은 게 있어요. 1권에서 100부터, 그거. 인권보장과 헌법. 그거예요. 딱 그거 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권학대 역사인데, 이거가 어떤 단원인지 알고 보자고. 이거 왜 윈터 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오답률 페이지 펴세요. 이거요? 이거 개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개정전? 그쵸, 개정전이요. 왜냐면 단원 순서가 좀 옛날 버전이야. 개정전이라서. 근데 이제 그거야, 202 개정은 뭐냐면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 같이 있는 단원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 내용은 바뀐 건 별로 없어. 보시면은, 잠깐만. 정치화법 단원인데. 그렇지. 여기. 저기. 여기 한번 펴볼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치와 법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 페이지를 오답률을 모아놓은 건데, 자,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5번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맞죠? 그 녀석이 오답률이 몇 퍼? 62%. 그러니까 이 단원에 그게 적중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빡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 기본권 헌법의 기본 원리 2, 3, 4번이 이것도 오늘 배울 거랑 이제 단원이 겹치긴 하는데 난이도가 어때? 괜찮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주는, 수준이고, 8번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긴 한다. 근데 오답률 그래봤자 괜찮다. 알겠죠? 그래도 학생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정치와 법이 5, 6만 명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 3만 명 정도 틀린 거면 그래도 괜찮다. 뭐 20만 명 단위는 아니니까, 그죠?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인권을 나눠져 있는데, 인권 102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도 미리 요거 한번 펴놓을게요. 요거 권리장전 요 내용만 좀 볼게요. 요 내용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인권을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뒷단원에도 인권이 나열이 돼 있어. 사실 옛날 교과서가 더 어렵거든? 이게 교과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집 자체가 좀 고난이도 문제집이야. 난이도별로 가져온 거고, 고1 수준에서 고난이도 문제집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인권이 상세히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걸 진짜 땡으로 암기로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외워놓고 이제 잡탕밥이 돼버려. 그래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역시. 오케이? 그래서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을 좀 나누셔야 돼. 인권이 두 개야. 원래 인권은 없던 거였어. 신석기 시대 인권이 어딨어? 그때는 막 고고학 학자들이 이렇게 뼈를 한번 출토하잖아. 사람 이빨 자국 나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식인을 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권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었는데 1세대 인권이 왜 생겨났냐면은 세금 때문이에요. 무슨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같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적도 없고, 원래는 돈 벌고 싶은 자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의 전부였는데, 국왕이 어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 돈 문제야. 그래서 영국 권리장전 한번 보세요. 거기 돈 문제가 써 있어. 뭐라고 돼 있어? 4조에 뭐라고 돼 있어? 4조에? 국왕이 쓰기 위해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무슨 소리야? 너 맨날 궁정 파티 하느라, 그쵸? 신데렐라 놀이 할 동안 내가 네 유리구두 만드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 세금 쓰고 싶으면 누구 허락받고 써? 의회가 허락해줘야 쓸 수 있어. 그 의회를 우리가 뽑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원했던 건 이건데,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쵸.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을 원했는데, 평등은 어떤 권리냐? 얘를 도와주는 느낌으로서의 평등이에요. 왜냐면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를 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왕족만 자유를 주는 게 신분제잖아. 그런데 다 줘야 되니까 평등을 줘야겠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위로 가고 내가 아래로 갈게. 이해되시죠? 목마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상 얘네를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거였어.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신분 때문에 생긴 줄 알았던 거야. 아, 제가 금수저니까 쟤만 다 죽이면 돼. 이해되죠? 프랑스 혁명 때 진짜 귀족을 다 죽였다? 애고 어른이고 임산부고 그냥 귀족이면 그냥 다 단두대로 보내봤다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누가 생겨난 거야? 이제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뭐야, 신분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이런 거지. 전문적 지식이나 사업적인 그런 수완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금수저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미 다 죽였잖아, 귀족들. 그러니까 이때는 거꾸로 뭐냐면은 정부한테 왕족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거부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거꾸로 돼. 정부한테 오히려 투표권을 요구하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참정권. 그 다음에 참정권이 수단이라면 참정권의 목적은 사회권이었는데, 사회권이 뭐냐? 노동자들은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는. 야, 우리 그냥 쟤만큼 잘 살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먹고 살 만큼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둘 중 하나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왜냐하면은 둘 다 치명적 단점이 있는 거지.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쵸, 너네 다 평등하니까 n분의 1씩 나눠줄게. 그러면 또 효율이 안 나와. 이해되시죠? 그래, n분의 1을 줄 건데 내가 왜 공부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서 얘한테 부탁하는 거지. 얘가 얘한테 부탁하는 거야. 얘가 얘를 수단으로 쓰는 거지. 왜?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투표만 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그때그때 우리가 알맞는, 입맛에 맞는 정부 뽑을게. 참정권. 오케이? 그리고 그 정부가 해달라고 하셨죠? 일단은 재난지원금부터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지지율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고 판단할게요. 복지를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복지, 투표권. 알겠죠? 복지, 투표권.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바탕, 얘는 말 그대로 돈 벌 수 있는 자유, 경제적 자유가 좀 더 중요했다. 알겠죠? 그런 걸로 고난이도 문제가 좀 편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인권의 3세대론부터 먼저 볼게요.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있는데, 자, 이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영국 명예혁명 보시면서 권리장전을 볼게요. 영국 명예혁명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민주주의 했다는 거임? 아니에요. 알겠죠? 자유평등 이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괜찮죠? 1세대 인권이 입법 끝도 나온 적이 없고, 대신 다만 입헌군주제 동그라미, 입헌군주제인 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걸 읽어내야 된다 그 소리야. 입헌군주제가 뭐예요? 그 뭐냐면은 좀 안 좋은 건데,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 왕이 지 맘대로 못하고 뭐대로 하는 거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못 쓰는 거는 당연할 뿐더러 사생활이 다 공개되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부부싸움 하면 뉴스에 나와. 영국 왕실이 그렇잖아. 알죠? 쟤는 이혼했대. 막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명예혁명 보시면 평화적인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가 돼 있는데, 그게 주력은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4조를 본 거고, 의회의 권한이라는 말 자체가 명예혁명의 성격하고 다른 혁명들이랑 구분 짓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민의 권한이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의회는 우리가 아는 의회가 아니라 약간 그치, 약간 좀 금수저 의회야. 그러니까 아들이 의원, 아빠도 의원, 할아버지도 의원. 뭔 소린지 알지? 근데 그 증조부까지 올라가 보면 걔는 귀족. 그런 식이야. 그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형태는 아니야. 그래서 영국 권리장전 보시면 의회의 동의, 의회의 승인이 계속 나오죠.
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의제도, 즉, 간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괜찮죠? 그래서 청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영국 권리장전에서 뭐 보셔야 돼? 아, 의회 승인은 싹 다 동그라미 치시고, 의회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그치.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게 이제, 주로 명예혁명에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동의 없이 잡아가두면 안 된다? 이게 벌써 왕의 권력이 이제 무력화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봐봐. 이걸로 내가 왜 사조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사조 때문에 이제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져요. 애지간한 생활비 아니면 국왕이 어디 가서 전쟁하겠다고 식민지 만드는 거 돼, 안 돼? 그거는 좀 힘들어, 이제. 이해되시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 식민지는 투표권 있어, 없어? 투표권 없어. 이해되시죠? 식민지 투표권 없어. 일제강점기인 거야. 누가? 영국이 일본 역할, 미국이 우리나라 역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괴롭히는 거야. 이제 미국을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미국 독립혁명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미국 독립혁명은 또 뒤에 자료가 있어. 뒤로 넘겨봐. 이제 세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구분해요? 자, 이거는 고1 수준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프랑스 인권선언문, 영국의 그쵸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문 이렇게 세 개 내놓고 제목 다 가려놔. 그러면 영국 명예혁명은 애지간하면 안 틀려. 왜? 자유평등 없다고 딱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그 정도는 맞추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자유평등이 나오고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그쵸 평등이 나와. 근데 자유는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아사모사하게 얘기를 해. 맞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오케이? 안 그러면은 뒤에 다른 애들이랑 섞일 수가 있다. 왜? 독일 바이마르 혁명하고 차티스트 운동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겠죠?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걔네들까지 섞어버리면 진짜 곤란하기 때문에 알겠죠? 6개, 7개를 동시에 외우고 이거 다 깜지 써서 맞춰라 고 하면은 그거는 강사가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미국 독립선언문은 뭐냐면은 써놔. 자연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랑 평등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유가 어떤 것이고 평등이 어떤 것이라고 딱 말하고 있진 않은데 뒤에 프랑스 혁명하고 비교를 해줄게. 오케이? 프랑스 혁명은 1조, 3조, 6조 이런데 자유가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 자, 볼게.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보이죠? 연도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유랑 평등이 있죠? 1조에. 자, 그리고 11조 자유권 아니야? 자유 맞지? 자유권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녀석은 싹 다 프랑스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야 돼. 왜? 첫 번째, 미국은 프랑스보다 먼저 그쵸 그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유랑 평등을 처음 겪는 거예요. 즉 프랑스는 두 번째 겪는 거기 때문에 자유랑 평등이 뭔지 아는 상태에서 법전에 넣으려니까 좀 더 예쁘게 가공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자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신체 자유가 있다. 그런데 신체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 재산을 몰수할 때 보상해줘야 되는 경제적 자유도 있다. 자유가 여러 개구만, 프랑스 혁명.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있다 없다? 미국은 좀 어설퍼요. 왜? 남녀 투표권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뭐 그런 자유가 별로 없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흑인 노예들, 걔네는 미안하지만 뭐 로봇 청소기지. 미안하죠. 그죠?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유도 없어. 좀 미숙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앞으로 넘어오세요. 구분 딱 지어드렸고, 보시면은, 행복 추구권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얘네를 밑줄,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밑줄. 요 정도를 시험으로 내요.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렇게 자유평등을 내긴 내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평등에 대해서 낸다라기보다는, 야, 이거 세 개 구분해봐! 이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책으로 돌아오시면은,
뭐 국민주권의 원리, 저항권 있죠. 국민주권의 원리, 저항권, 각각 밑줄. 근데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자료에서 보시면 찾기 개 쉽다. 찾아봐. 모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생겨났다는 건. 뭐 돼 있네. 하나만 더 첨부해놔.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회계약설이 여기 들어가 있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이거는 약간 여기 들어가 있진 않은데 별첨이야. 왜? 어차피 그 뒤에 가서 배울 거거든. 이 사회계약설은 윤리에는 싹 다 들어가 있고 정법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문화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알겠죠? 5만 군데 다 나왔기 때문에 통합형 수능에서도 어디 도망가진 않을 거야. 고난이도 문항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계약설은 뭐냐? 간단해. 도표로 해줄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거든. 잠깐만. 이거야. 써놔. 개인을 사회보다 더 중시하는, 그쵸. 계약 시스템이야. 그래서 1대1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다. 이해되셨죠? 그쵸. 밤에 전쟁 안 나게 지켜줄게. 대신 너 군대 가. 1대1. 이해되셨죠? 그런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좀 갑으로 느껴진다. 괜찮죠? 얘가 더 유리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봐요. 저항권 이제 볼게. 자료 보세요. 저항권에서. 저항권 찾기 쉬워. 네 번째 줄이구나. 네 번째 줄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만일 위에 적은 목적을 침해하면은 그 정부는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밑줄. 이게 바로 저항권이네. 못하면 너 갈아버린다. 이해되셨죠? 괜찮죠? 너 못하면 바꿔버릴 거임. 이게 저항권. 이거네. 이거 들어가 있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보시면은 좀 더 정교해. 이제 넘어가 볼게. 프랑스 혁명 이제 넘어가 볼게.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제 배워와서 프랑스 의회에 가서 이제 얘기한 거야. 야, 이거 우리도 하자. 근데 안 들어주니까 그럼 의회 따로 만들 테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라고 한 게 프랑스 혁명이야. 알겠죠? 그래서 인권 선언문에다가 쓰세요. 국민의회라고 일단 써놔. 안전장치 걸어놔. 왜? 프랑스에만 국민의회가 있거든. 한번 이용해 보는 거야. 알겠죠? 미국엔 그딴 거 없어. 영국에도 그딴 거 없어. 알겠죠? 국민의회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프랑스 거다. 프랑스 국민의회라는 의회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모든 인간은,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밑에 것도 괜찮아. 그치. 11조가 좀 중요해.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뭐 사람의 규정한 권리 중 하나이다. 이게 뭐임? 그쵸. 사상의 자유, 자유권을 분류해놨다. 그 정도. 그리고 됐다. 요 정도만 하자. 이거는 이제 알아놓는 게 중요하지 뭐 미주알 고주알 하지 않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볼게. 자유권하고 평등권 이제 확립이 됐잖아. 맞죠? 근데 자유권하고 평등권을 우리가 이거를 언제 확립했는지를 배운 거지.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는 오답률로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오답률 50%라고 하면 믿을래? 아니잖아. 그건 좀 아니잖아. 그쵸?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권리들끼리 분류해봐. 성격 보이죠? 거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의 성격 보여? 성격은 싹 다 별표 쳐놔. 그것만 해도 이미 많아. 이것만 해도 오늘 좀 할 게 많다. 자, 보시면은 설명도 해야 돼.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자,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는 뭐냐? 자, 봐봐.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 즉, 얘는 바탕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보시면은, 자, 어딨지? 포괄적 권리에 자유권이 걸려, 안 걸려? 한번 찾아봐. 권리지. 포괄적 권리, 자유권의 권리지. 그죠? 그거 일단 함정 포인트야. 이해되셨죠?
둘이 공통점. 그 다음에 뭐 모든 기본권 보장의 이념, 뭐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 추구권으로 올라오셔서 이거는 요걸로 곧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그것도 어차피 내가 뒤에 해놨어. 알겠죠? 그래서 성격 이거 일단은 막 깜지 쓰면서 외우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럴 리가 없다. 알겠죠? 뒤에 가서 한다.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권리라는 건 아까 체크했고, 자유권이랑 똑같다는 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뭐 주요 내용 10조는 읽어서 보면은 맞출 정도가 좋은 거지. 이거 깜지 쓰고 외울 건 없다. 알겠죠? 자유권 보시면은 그치, 성격에서 보시면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싹 다 별표.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만 그럴 거거든. 다른 데서는 뭐 없을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역사가 오래됐다도 외우셔야지. 1세대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셨죠? 내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 별표, 이건 둘 다 문제가 돼. 이해도 문제가 되고 암기도 문제가 돼. 이거는 심지어 갈갈이 찢어가지고 다른 단원에 소급돼서 나와.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자, 어딨냐? 노동의 자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네? 어디 있니? 아, 거기 있니?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있잖아. 그 뒤에 또 나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신체 자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야 돼, 진짜로. 이거 모르면 이제 큰일 나, 알겠죠? 모르면 큰일 난다. 죄형 법정주의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주는 게 누구임? 법정에 판사밖에 죄를 못 준다는 거 이해되셨죠? 뭐 도덕적으로 저 어제 그쵸? 잘 때 영화 보고 라면 먹고 잤어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리. 그러니까 구속부터 감금까지. 그쵸? 재판받고, 가두는 모든 원리가 법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되셨죠? 마동석까지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알겠죠? 붕붕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문금지 및 묵비권. 이거는 넘어갈게. 드라마에서 우리 많이 봤죠? 영장제도 이게 뭘까? 영장제도가 뭐야? 아, 진짜? 그걸 영장이라 그랬나? 그거 영장 아니야. 그거 영장 아니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영장이 아니야, 그거는. 소집? 그런 거지. 영장은 뭐냐면은 사람을 가둘 수 있는 문서죠. 그쵸? 뭐냐? 어떤 사람을, 범죄가 경중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갖고 얘가 증거를 인멸할 것 같은 거야. 가끔 이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사람을 실시간으로 이해되시죠? 상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너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끔찍한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장을 따로 발부해.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좀 심각한 거죠. 이해되시죠? 쟤는 진짜 사건, 사고로 쳤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면 불구속 이러면은 이제 거꾸로 이제 법원이 비난을 받는 거지. 검찰이. 야, 너 큰 잘못도 아닌데 왜 그래? 이해되시죠? 그런 거.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쓰세요. 판사가 영장 발급을 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급을 하는데 검사, 변호사가 영장 발급을 경찰관이 영장 발급을 없어요. 그런 거 알겠죠? 그런 거 없어. 안 돼. 변호인의 조력, 이거 알죠? 넘어가요. 구속적부 심사제가 영장제도랑 일단 화살표를 이어 놓으시고, 말 그대로 구속할지 말지 누가 심사한다는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가 심사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과 증명력 제한. 뭐냐면은 두드려 패서 그렇죠. 자백으로 유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증거랑 자백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백 혼자로는 뭔가 입증될 수 있는 게 없다. 알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형벌 불소급이 뭘까요? 형벌 불소급은 그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것까지 그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야. 민식이법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과속 신나게 하고 다녔어. 그쵸?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너 벌금 내. 그건 안 된다. 알겠죠? 형법을 세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 소리죠. 그쵸?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 한 번 판결했으면 뭐 두 번 못해. 알겠죠? 판결은 딱 한 번. 연좌제가 뭐야? 연좌제는 뭐 친척, 가족 처벌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 알겠죠? 풀이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평등권은 그치 성격이 역시 중요한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쓰세요. 바탕. 얘는 바탕이 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맨날 그 평등권이랑 사회권이 좀 헷갈려. 왜? 자, 인간에게 그쵸? 보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 평등권이요 선생님 땡. 그거 사회권이야. 왜 그러냐면은 평등하다고 안 했거든. 평등한 거는 쓰세요. 합리적 차별이에요. 합리적 차별. 자, 국가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밑줄. 이거는 뒤에도 나와요. 쓰세요. 합리적 차별 있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은 차별할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줄까? 나이로 차별돼야 안 돼요? 나이로 차별돼요. 어떻게 차별하지? 투표권. 미성년자는 미안하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촬영되고 있는데 좀 쫄았네요. 투표권은 그쵸. 나이에 따라 부과되고 외국인 투표권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영주권 가져오셔야 투표할 수 있죠. 그런 거고 정의의 관점에서 뭐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의 평등 X라고 쓰시면 돼.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본권을 보장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가정생활에서의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요거 밑줄. 교육의 기회균등 이거 좀 애들이 헷갈려. 이걸 사회권인 줄 알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참정권이 또 있어요. 이제 교과서로 돌아오셔서 교과서 102페이지 3번 102페이지 3번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분류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참정권을 먼저 보시는데 참정권이 좀 어려워. 그래서 미리 좀 보고 가야 돼. 뒤에 가서 볼까 앞에 가서 볼까 그런 생각인데 뒤에 가서 볼까? 먼저 한번 보죠.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 할 수도 있거든. 이제 참정권하고 사회권 시즌이야. 얘는 아직 설명을 안 했어. 얘네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냐면은 자유랑 평등은 아까 개인이 좀 갑이었잖아. 맞지? 사회계약설로 묶어진 권리였잖아. 근데 얘네는 오히려 그 개인이 사회가 개인보다 앞서는 구조인 거예요. 왜? 빈부격차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어. 이해되셨죠? 복지수당 나눠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권보다 참정권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참정권은 봐봐. 시민혁명 그 책 보시면 시민혁명 이후에도 그쵸 3번 3-1번 여전히 참정권의 일부 계급만 가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 부르주아만 가졌던 거야. 부르주아. 즉 중산층 이상만 투표권을 줬다고. 왜? 쟤네 세금 많이 내니까 투표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 의해서 참정권 쟁취 운동이 일어남이라고 돼 있죠. 맞죠? 노동자 동그라미. 그게 차티스트 운동이니까 화살표로 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이건 오히려 왜냐면 역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히려. 알겠죠?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고. 차티스트 운동이 뭐야?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이제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정권은 뭐 20세기 들어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다라고 돼 있는데 별게 아니고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가 보통선거권이야.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참정권의 성격은 쓰시면 되는데 능동적, 그러니까 수동적이 아니야. 소극적이 아니야. 적극적 권리야. 적극적. 왜?
정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그거 할래요라고 공무원을 맡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인 거 이해되셨죠? 의사결정에 적극적이다. 당연히 외국인 돼야 안 돼요? 외국인 안 돼. 외국인이 어떻게 해? 그렇죠? 자유권은 외국인 돼, 안 돼? 돼요. 좀 극단적으로 국적이 없어도 자유권은 보장이 돼. 제 사람이면 때리면 안 될 정도가 자유권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종류가 좀 많아. 공모 담임권.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옵니다. 공모 담임권. 뒤에 나오나? 잠깐만. 내가 넣어놨는지 한번 볼게. 정부 형태만 넣어놨구나.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선거권. 그 다음에 투표권. 근데 선거로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 담임권도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가 너가 뽑힐 수도 있잖아.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인 그쵸. 의원, 시장 될 수 있잖아. 공직 취임권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종류가 좀 많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건 알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그렇지. 또 보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보정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참정권 밑에 이제 사회권이라고 있는데 사회권은 뭐냐면 별게 아니고 복지를 나눠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다가. 근데 이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뭐 열악한 근로조건, 뭐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이거를 국가가 메꿔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건데 이걸 언제 요구했느냐? 독일 바이마르 헌법, 동그라미 바이마르 헌법. 독일에서 이제 됐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보장이 됐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뭐 폐질환 같은 게 좀 예시로 많이 나와. 왜냐면 탄광 노동자들, 막 공장 노동자들이 폐질환이 많이 걸리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치료해 줄게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사회권에 규정해 놨다. 그래서 사회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최소한이 동그라미 최소한. 모두가 평등하게가 아니라 최소한이야, 최소한.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연대권은 좀 그렇게 별게 없어요. 연대권은 뭐냐면은 그 인권의 국제적 기준. 누구나 똑같이야. 근데 국경이 없이 표준화를 위한 권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역사적 인권 선언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3페이지. 이게 교과서마다 다른데 103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교과서마다 달라. 어떤 거는 마그나 카르타 같은 건 안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인종차별 철폐 협약까지는 안 나와 있고 어떤 교과서들끼리.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연합반이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해만 하시면 별건 없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권리, 그 명예혁명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입헌군 주제는 명예혁명 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쵸. 자유권, 혁명, 이런 거는, 그치? 이건 아까 다 얘기했고, 참정권, 아까 얘기했고, 바이마르 헌법도 얘기했고, 세계인권선언도 얘기했고,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써놓은 거 보시면 되고, 이거 아까 우리가 다 읊어드렸고, 현대사회 인권.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 이건 좀 애매한데? 읽어만 보세요. 104페이지 읽어만 보세요.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을 사회권이랑 착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이거 맞는데, 솔직히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이건 그냥 좀 패스하고 싶긴 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105페이지 2번 가봐. 105페이지 2번. 105페이지 2번. 이거 풀고 마칠게. 105페이지 2번 풀면 한 5분 갈 거야. 105페이지 2번 풀면은 괜찮아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풀 수 있어요? 풀어봤어요, 좀? 네. 그쵸. 잘했어요, 지금까지. 껐봐. 잘했네. 태연이 잘했네. 좀만 더 기다려 줍시다. 뭐 물어보는지 알겠죠, 대략. 사회권하고 참정권하고,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을 싸움 붙일 거라는 거. 이거 너 맞출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1 수준에서. 괜찮죠? 그래서, 풀어봤니? 이제까지 좀. X. 세 번째 X임. 자, 왜? 보통선거권은 바이마르 헌법대라고 했잖니. 그거 독일 건데, 프랑스 인권선언 때는 쓰세요. 남성만 투표가 돼요. 여성 투표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선거는 안 되는 거임. 알겠죠? 좀 슬프지만 그랬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승인받은 건데 권리장전은 자유권 승인받은 거거든. 그래서 X인 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가 1번에서 X죠. 소극적 권리라며. 사업업만 동그라미. 오케이?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3번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알겠죠? 넘어가시고 확인 문제 푼 거라고 치시고, 이거는 진짜 기껏해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자, 봐봐. 이제 117페이지가, 요거 이제 인트로 하고 마칠게. 117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녀석이 기존 고 2, 3학년들이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 좀 이제 많이 틀리는 정보 형태. 정보 형태하고, 보시면은, 거의 5W 62%짜리가 걸리죠? 그거에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잘 봐야겠는데, 깜짝이야. 여기에서는 지금 별게 없어 보이잖아. 그냥 그 표 하나 있잖아. 맞죠? 표 하나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거 하나로 낸 건 아니에요. 정부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고2, 3학년들은 같이 배우거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솔직히 얘기하면은 새로 개편되는 그 수능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미안한데 나도 몰라. 나온 게 없어. 지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답이 적중했던 부분만 오려오는 거야. 이해되시지? 진짜 그냥 고2, 3들이 배우는 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건 바보야. 그러면 배울 게 더 많아져. 근데 그걸 빼고 기존에 오답 나왔던 부분만 딱 적중시켜서 배우는 거는 양이 많긴 한데 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윈터 때 해야 되는 거. 미리 시간 효율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를 익혀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데도 나와요. 감사하게도. 역사에도 나오고 한국사 때도 한국사 때나 뭐 지문 같은 데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뭐 버릴 건 없다. 감자탕 재료 구하는 느낌? 그래서 일단 보실게요. 뭐 정각 될 때까지는 해도 되죠, 그렇죠? 아니야? 집에 갈래 빨리? 아니 눈으로 욕하는 거 좋네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거 중에서 이 사법부 행정부만 있잖아. 자, 중요한 애가 누구야, 거기서? 행정부야. 행정부만 별표 쳐. 저 책에서 보시면 몇 페이지냐? 117페이지에서 요것만 이제 하고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찐으로. 행정부만 중요해. 행정부하고 입법부 사이의 관계에서 행정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왜? 얘가 제일 힘이 세. 간단해. 끝. 오늘 수업 끝. 오늘 수업 끝이고, 숙제는, 잠깐만. 숙제를 내가 적어놨어. 좀 다른 반하고 맞추게 놔둬. 숙제가 매번 다르면 골 아파요. 자, 68, 69페이지, 85, 86페이지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복습. 그것만 해도 골 아픕니다. 68, 69, 85, 86. 숙제는 동일. 그다음에 진도는 68, 85, 86 네, 맞아요. 그거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돼. 쉬운 단원의 어려운 부분만 좀 잘라서 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내용까지 이제 해서. 진도는, 3건 분립부터 하면 되겠다. 117페이지. 117부터. 수고했어요, 여러분. 어렵니? 아니, 어렵니?